그럼 생태원은 생태를 키워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네, 저희들은 다 여기에 듭니다. 여기에서 분해되고 다시 옆에 있는 식물들이 그 영양을 먹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여기는 비료도 하지 않습니다. 저기에 뭐 벌레가 많은데 왜 농약 안 쳐? 라고 합니다. 농약 안 칩니다. 왜? 걔네들도 생태계의 한 요소거든요. 33년 4개월 됐습니다. 원행동이라는 걸 10개 정도로 이렇게 추려봤고 특히 멀칭이랑 퇴비 정도는 저희가 먼저 시작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제 관련해서 생태원에서 멀칭이나 뭐 퇴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뭐가 있으신지 좀. 이런 데서 멀칭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분 유지가 가장 더 큰 이유가 되겠죠. 초본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져도 멀칭되어 있는지 안 보일 뿐이지 온대관에서도 계속 낙엽이 쌓이고 흙이 토양층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보게 되면 재배하우스도 있는데 거기에서 재배하고 관리하면서 나오는 식물 부산물 이것들을 다 한 곳에 모아둡니다. 한 곳에 모아뒀다가 2년 정도 되면 완전 흙으로 변합니다. 예, 그 흙은 농자재에서 파는 유기질 비료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굉장히 좋은 흙이거든요. 그것을 기본 토양으로 해서 다른 모래도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물을 세 종류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수, 이게 빗물 내리는 것을 받아가지고 먼지만 걸러내가지고 쓰고 있고 대부분이 물 주거나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다 우수로 씁니다. 이 우수 속에 우리가 모르는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번 비가 딱 오고 나면 식물이 확 커졌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물속에 질소부터 시작해서 식물이 필요한 영양분이 다 있는데 그것을 흘려보내고 수돗물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모아서 쓰는 게 정원 행동의 첫 번째가 아닐까 저는 멀칭보다도 그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지하에서 나오는 물이 무엇이나 마찬가지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첫 번째 우수를 쓰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씁니다. 부족 없으면 그 다음에 수돗물을 씁니다. 수돗물은 약품 타가지고 정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꼭지가 3개가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래서 대부분 뭐 90% 우수만 씁니다. 자연 멀칭이 되면 위에 있는 해충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쓰면서 있는데 그런 애들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해충은 지금이 해충일지만 연구하고 찾아보면 이게 익충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농약을 치면 우리가 익충도 죽이고 해충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허벌판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조금만 있으면 이충, 해충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도저히 그것을 박멸할 수는 없어요. 곤충이 해충으로 작용할지 익충으로 작용할지는 지금 우리가 이파리를 조금 갉아먹어서 해충이라고 얘기할 거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잎사귀를 먹고 식물이 죽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까 끝에서도 보셨잖아요. 단파수에 깍지벌레가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단파수 안 죽거든요. 깍지벌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피해를 주고 있다? 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이 단파수가 만들어낸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으니까 피해를 주고 있을 텐데 그렇게 많이 죽을 정도 곤충이 많이 피해주고 있지 않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비물 때문에 광합성을 좀 조회하는 요소가 돼서 그냥 둡니다. 잎사귀에 분비물이 묻어가지고 까맣게 되어 있다고 이 잎사귀가 광합성 하나도 못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반대쪽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까맣게 돼가지고 진짜 완전 막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피해가 주겠습니까? 그린병이 보기 나쁘다 뭐 저게 뭐냐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자연스러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에서 저런 모습으로 자라고 있고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자연에서 해답을 찾으면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깍지벌레 농약으로 잡지 못하거든요. 왜? 위에 기름 성분이 있고 요 안에서 살거든요. 그러면 이 벌레한테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딧물도 장미과 식물이나
국화과 식물 끝에 네. 매달잖아요. 네. 계속 덩어리져 가지고. 근데 걔네들 박멸을 못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딧물은 단위 생식을 합니다. 단위 생식. 암놈이 암놈을 낳고 암놈이 암놈을 낳고 계속 나와가지고 하다가 진딧물 밀도가 높아지면 갑자기 날개가 생깁니다. 날개 생겨가지고 날개로 날아가서 저기 앉아가지고 계속 또 여자가 여자를 낳고 남자 필요 없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낳고 여자를 그걸 어떻게 노냐고 안 되거든요. 안 쳐도 있고 쳐도 있고. 그럼 여기는 생태원이니까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잡으신 거죠. 어찌 보면 이쪽 끝편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원, 미적인 기준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쪽 기준에 있는 것 같은데 각자의 정원에서 이 어디인가 사이를 정하는 건 정원주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 될지 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저도 아까 마지막에 여기 잎은 조금 어떻게 좀 닦아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건 여기는 저희 정원은 아니니까 네. 여기는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거는 또 이렇게 한번 인식하고 지나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TV를 직접 만드시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만드셔서 쓰시나요? 예초하거나 한 것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둡니다. 네. 1, 2년만 있으면 완전 푹 썩습니다. 파쇄하지 않고 그냥 모아둬요? 예, 파지 안 않습니다. 합니까? 예,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다 어. 예, 쌓아놔두고 덥습니까? 아니 안 안 덮어요. 덥아요? 그 썩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수분을 네. 우리가 물로 주는 것보다는 네. 빈물, 네. 예, 빈물 되도록 네, 자연 상태에서 네. 만들려고 빈물에 의하면 그냥 2년, 네. 2년 정도 되면 예. 2년. 그 2년 된 거는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여기서? 저희들은 저쪽 재배원실에서 99% 분갈이용. 아, 분갈이. 예. 우리가 계속 작업하면서 나온 식물 폐기물들을 이쪽에 이렇게 모아둡니다. 이렇게 모아두면 저게 지금처럼 눈이 오고 빗물이 오고 막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우리 엊그제 작업을 한 건데 1년 정도 놔두면 이 정도 썼거든요. 이 정도 썩으면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놔두면 저 뒤쪽 가서 흙을 한번 보실래요? 사실 온실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약을 안 치고 이거를 해낸다? 처음에 누군가는 이걸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자연적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 사이클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원 또한 여기는 자연이니까 우리가 개입을 안 하면 원래의 사이클대로 얘가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놔둬주는 것이 되게 좋겠다.